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따른 달러 약세와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3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법원의 경매 아파트 낙찰가가 감정가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아파트가 38.3%에 달합니다. 자동차 보험 종합 대책의 하나로 국산차보다 낮은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셈인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연고점을 향해서 차차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1% 가까이 오르면서 1919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보다 오히려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좋았는데 조선이라든지 기계 이쪽으로 해서 매기가 꾸준히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장중에 4% 가까이 오르면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기아차와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가 각각 엇갈리는데요. 일본 증시는 역시 엔화 강세가 문제였습니다.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장이 전개가 됐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장 속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미국장 소식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실적 호조도 분명 나왔고요. 달러 약세에 따른 상품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S&P 500까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뉴욕 증시 한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상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네.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31.49포인트, 0.28% 상승한 11,184.0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54포인트, 0.21% 오른 1,185.61을, 나스닥 지수는 11.46포인트, 0.46% 오른 2,490.8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3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9월 이후 11%가량 상승함에 따라 경계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렇게 상승 마감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원자재주 상승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만큼 달러 약세가 이들 시장에 대한 매기가 쏠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이날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은 달러 약세와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쟁적인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주요국들의 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습니다.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 원자재주 및 에너지주 상승을 통해 주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알코아는 1.21%, BHP 빌리턴은 2.35% 올랐습니다. 또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관련 연준이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경제지표도 한 개 발표가 됐죠. 9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10%나 늘었다고 합니다. 28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총 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이날 전미부동산협회는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0% 증가한 연율 453만 가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의 예상치보다 20만 가구 이상 많은 것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 재고 처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0년짜리 모기지금리는 4.3%로 2009년 9월 5.06%보다 0.7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한 17만 1,7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록 거래는 늘었지만 여전히 사상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택시장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택 지표가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은행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일명 주택 차압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검찰도 판단을 내리고 있고 연준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때문이죠? 네네. 네, 50개 주 검찰에서 주택 차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수의 상승폭도 줄였습니다. 주택 차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45%가 내렸고 JP 모건과 웰스파고는 각각 1.67%, 1.49% 하락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주택 차압과 관련한 은행들의 정책과 절차, 내부 통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적절한 절차에 대한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로 강세장을 이어나갔다라는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동향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달러와 약세 흐름은 주식뿐 아니라 상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는 전 거래일보다 83센트, 1% 상승한 배럴당 82.5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13.8달러, 1% 뛴 온스당 133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장 소식, 기타 상품 가격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재매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연중 네.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이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역시 현물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네. 흐름이 좋아요. 네, 어제도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어제도 5천억이 넘는 네.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대표적인 상승 업종 보시면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를 했었고, 거기에 네. 따라오는 조선업종,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좀 시장에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1900이 넘어오고 나서 원래 10월달 예상지수가 고점이 1950포인트를 보는 리서치 섹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또 다시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2000포인트를 좀 보지 않을까 하는 네. 개인적인 좀 기대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만 더 유입이 되면은 2000포인트도 좀 가능한 그런 지수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상황에서 네.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지난주인가로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선물시장에서 8,000개 이상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면서 장을 좀 조정을 좀 만들었을 때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환매가 바로 들어옵니다. 네. 시장을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판매가 좀 들어오면서 선물 다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잠깐의 자기들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물을 좀 매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을 뭐 하방 쪽으로 완전히 배팅을 하면서 선물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자기도 시세 차익을 위해서 네. 잠깐 선물 매매를 좀 한다고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매수 차익 잔고가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선물에 따른 또 프로그램 매물이 또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한 걱정도 그럼 그만큼 좀 덜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선물 네.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였던 부분들이 네.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매수 차익 잔고가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더 끌고 가기 위한 긍정적인 시장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네. 진행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에 그렇게 너무 악재로 작용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난번 연고점 경신 때에도 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발목을 꼭 잡았어요. 예, 아무래도 기관이 지금 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뭐 기관이 일별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런 대부분의 포지션이 좀 나오곤 있는데 네. 이게 기관들이 뭐 비차익 매도 이런 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가 좀 차익 매수가 좀 차익 매매가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뭐 대형 종목들을 갖다 파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기간의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다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1,000억, 2,000억이 됐든 크게는 안 들어오더라도 어제 같은 뭐 5,000억을 기대를 하진 않지만은 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1,000억이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대부분 좀 소화를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만 해주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여기에 맞춰서 짜야 되겠죠? 어떻게 예,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어제 시장도 그랬지만 주도 업종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네.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모든 종목 업종들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치고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하고 조선 업종입니다. 네. 물론 자동차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거의 뭐 조정을 좀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조정이 나왔다 치면 그 다음날 다시 그 조정폭을 바로 만회를 시켜놓으면서 네. 시장에 가장 1등의 주도 업종으로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500포인트가 넘어나고 나서 장비 부품주들이 좀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한 30% 이상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30% 이상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키 맞추기가 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상승률이 뭐 10% 안짝에 있는 종목들 장비 이런 부품들 중에서 상승률이 10% 안짝인 종목들은 추가 상승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종을 뭐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네. 대형 IT 업종 몇 종목만 좀 못 가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그런 종목을 좀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수익은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IT겠죠. 네. IT 네. 업종이 좀 나간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텐데 좀 정체된 듯한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만 빼면은 네. 최근에 IT 업종들은 그래도 좀 올라갔다고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몇 개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네. 뭐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는 10% 이상은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종목들이. 네. 우리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못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한 1개월 정도 놓고 보시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게 10% 한 20%씩 올라왔거든요. 종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 물려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원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IT 업종이 좀 안 좋은 거지 지금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원금 회복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업종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 쪽으로도 어제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고요.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 뭐 1, 2위 삼성전자,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그 아래에 있는 기타 업종에서 대표주들 상당히 강세장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만큼 또 개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예, 지금 뭐 네. 넘버 원투 종목이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종목 시장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겠는데 네. 삼성전자, 포스코는 원래 개인들이 매매를 좀 안 하는 종목이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개인들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예, 개인들이 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개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들이 뭐 어제 5% 이상 올라오고 막 그런 시세가 나와서 최근에는 개인들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좀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빼놓고 네.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이 좀 더 가지고 네. 그리고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이야 너무 비싸니까 개인들이 좀 안 산다 치면 네.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을 사놓으시면은 뭐 충분히 좀 네.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네. 기계업종에서는 뭐 두산인프라 이런 것들 네. 신고가 나오고 올라오는 종목들이니까 중국 쪽 업황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상승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하기 좋아하는 종목들 네. 이런 걸로 선별 잘 하셔가지고 조금씩만 더 홀딩 하시면은 네. 수익률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나중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는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권장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는 뭐 기계라든지 중공업 관련 업종을 어느 정도로 포트에 비중을 싣고 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 좀 아무래도 지금 업종에 대해서 업종을 개인들이 좀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네. 한 두세 종목 정도 갖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좀 네. 적절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 업종은 분명히 완성차가 됐든 부품주가 됐든 한두 종목은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의 비중이 한 5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비중에서 이제 잘라 가시는데 조선업종을 가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좀 내려와 있는 은행업종을 미리 좀 사놓으시든가 네. 이런 종목에서 20-30% 비중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주식 편입 비중은 한 90% 이상 가져가셔야 되는 네.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네.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좀 뭐 잘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데 네. 어차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비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그쪽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네. 계좌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뭐 기타 뭐 조선이라든지 은행 뭐 이들 업종은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한번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금 비중은 뭐 10% 정도로 네. 좀 작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뭐 지금 이 수준에서 좀 올랐을 때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그 이후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낮다 그러면은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네. 최근에 타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10% 이상 수익률이 안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으실 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라놓고 다음 주에 뭐 조정이 오면은 다시 잡아야지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자른 가격이 다음 주 되면은 그 가격까지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지금은 네. 시장에 좀 조정이 있을 거라는 기대치보다는 위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시장에 좀 더 녹아있는 부분이라서 네. 만약에 팔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가격 조정이 그 밑에 가격을 안 나왔을 경우에는 네. 못 사버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네. 더 가슴 아픈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큰 조정을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팔아서 시장을 빠져나오기보다는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종목들을 들고 네. 계시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참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최천원들이 너무 괴롭히나요? 상한선, 우리 코스피 지수 상한선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서치 텍스에서 10월 달에 1950 정말 많이 봤던 데는 1980포인트까지 네. 봤는데 저는 다음 달 정도 되면 한 2000포인트를 개인적인 2000포인트. 시각이지만 2000포인트를 좀 볼 것 같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여건들이 상당히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매나 전반적인 업종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2000포인트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네. 지수대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네. 상당히 좀 좋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음 주나 아니면 2주 후에 저희가 최철원 대리를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코스닥 쪽은 좀 상대적으로 어제 기가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도 뭐 지지난주는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제 뭐 하루 잠깐 좀 밀렸던 부분들은 예,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좀 좋아하시는 장비나 부품주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한 30% 가까이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이런 데서 좀 수익도를 좀 많이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이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키맞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10% 안짝으로 났던 종목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수익률 좀 찾으시면은 어느 정도 코스닥 지금 최근에 장 좋았던 부분 장은 좋았었지만 못 따라갔던 개인들은 이런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코스피 쪽이 좀 더 유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원래 이제 뭐 원래 좋아하는 게 코스닥 거래소 쪽을 워낙 매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보다는 거래소 시장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죠. 예, 그래서 대형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워낙 대형 종목 삼성전자나 포스가 재미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형주들이 올라오면 개인들은 오히려 더 매매하기도 편하고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시기도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코스닥도 유효한 매매 시장이지만은 거래소 쪽도 먹을 게 없는 시장은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바닥에서 따지면은 대형 IT 종목들이 최근에 안 올라온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보시면 올라온 거 지금 최근에 한 2달 동안 올라온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41,000원이 넘어섰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4분기 때까지 해서 패널 가격이 계속 다운되면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서면서 종목이 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까지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야 패널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었는데 최근에 패널 가격 하락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원래 월별 뭐 한 5에서 한 7% 빠졌었는데요. 지난달 빠지는 하락폭이 1~2%대로 지금 하락폭 자체가 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나. 패널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바닥 다지기가 되면은 4분기 때 패널 가격 반등이 나오면 영업이익 개선폭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TV 쪽 섹터가 좀 안 좋아서 패널 가격 재고가 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반영이 되지만은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나오는 것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스마트 LCD 쪽 관련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닥을 찍고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면서 어제 종가가 41,300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41,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고 지금 제가 목표가는 45,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에 45,000원 이제 고가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물대가 뭐 여기 충분히 좀 매물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장을 좋게 보는 부분에서 IT 업종이 조금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 고점이 있었던 45,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여기 밑에 매물대가 있는 38,000원 매물대가 무너지면은 종목은 다시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0원이 깨지면 제가 손절하시라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뭐 시장에서 사는 종목들이 가고 물론 가끔 기관들이 좀 사는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한두 번씩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그림도 예쁘고 차트상 우상향 곡선 나오는 종목들을 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물리진 않고 매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지롱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서 SM, 그리고 또 바이오주로서 차바이오엔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었는데요. 흐름 어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언급드린 종목은 이제 약간 코스닥, 네, 다시 돌아온 실적으로 돌아온 테마주 해가지고 SM이랑 차바이오엔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두 종목 다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10월 20일 날 5일 이평선을 이제 조정받고 크게 상승해가지고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박스권으로 기간 가격 조정 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간 가격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요. 네. 예전에 언급드렸던 그 3차 목표가였나요? 네. 23,000원에서 4,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매매 팁을 드리면은 네, 11선 눌림목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차바이오엔이었었는데요. 차바이오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목요일 날 1차 목표가 14,400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22일 날 매수 가격 제시해드렸던 게 실은 13,500원 밑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급하게 빠지는 현상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현재 어저께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M도 그렇고 차바이오엔도 그렇고요. 지금 흐름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이 상승한 만큼 지금 분할 수익 실현, 그러니까 분할 매도죠. 수익 실현 후에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은 재매수 전략, 재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전략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SM에 대해서는 11선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해주셨고요. 두 종목 모두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생기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봤고요. 오늘의 뉴스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언급드릴 뉴스는요. 뉴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업 4분기 실적 모멘텀 주가 들썩이란 제목으로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신고가가 나왔고요. 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도 시가를 보니까 좀 강한 모습, 갭으로 뜨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업 3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예상보다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됐고요. 특히 IT 같은 섹터가 그렇죠. 4분기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이 4분기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다른 섹터 대비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4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한 업종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조선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 해운 시장의 회복으로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발주가 재개되면서 3분기 높은 마진율을 거둔 후에 4분기에도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 첫 번째는요, STX 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의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겠고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지금 연인 수주와 유럽 자회사가 싱가포르 증시 상장하는 부분, 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초중순쯤에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지금 어저께 전일 또 상한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지금 코스피 종목치고는 거의 막 코스닥 종목처럼 움직이는데요. 네. 이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가도 굉장히 강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역시 급격한 추격 매수보다는요. 네. 우선 오늘 시가에 일부 한 매수 자금 여력이 한 30% 정도 매수해 주시고요. 나머지 70%는 26,000원 이하로, 그러니까 음봉이 나올 때 26,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7,5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8,500원 선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정말 계속 이어진다, 강하게 이어진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된다면 3차적으로 36,500원까지 좀 큰 수익이긴 한데 지금 워낙에 강해서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네. 21선이 깨지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단기적으로는 24,000원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요. 중기적으로는 21,900원 정도, 네, 21선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안 깨지는 걸로 한번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초가의 30% 정도 들어간 이후에 나머지 70%는 상황을 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눌릴 때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네. 워낙에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아마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부터 쭉 올라가기보다는 네. 눌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요. 네.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SM이랑 차바이오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미포조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 STX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급하게 변동성도 크고 지금 상한가도 나오고 좀 위험스러운, 급등주 매매 안 하신 분들은 좀 위험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보다 좀 굉장히 무겁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에 대한 소개보다는 접근 방법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의 30% 정도 매수해 주시고 네. 나머지 70%는 194,000원 이하에서 역시 눌릴 때 이 종목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수익 실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음봉일 때 사셔서 양봉일 때 파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1차 20만원, 2차는 21만원, 또 3차 좀 크게 간다 하면 23만 8천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은 단기 18만 4천원, 중기는 17만 1,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STX조선해양 그리고 또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살펴봤는데 두 종목 모두 시초가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은 30% 초반에 접근을 한 이후에 좀 내려갔을 경우, 음봉이 떴을 경우에 한 70%는 각자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SM 그리고 또 차바이오엔처럼 접근 전략을 동일하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김지롱 실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를 발굴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작성을 했고 해외 변수 또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세를 걸었고요.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915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증시 현재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도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장이 현재 시장이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0.5% 내리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전자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약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까지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0.1% 상승하면서 어제의 상승세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0.8% 내리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오르고 있고요. KB금융 어제 하락세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5%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고요. 기아차 0.9% 상승하면서 어제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폭이 5% 좀 넘게 나왔었죠. LG전자는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전자전기 업종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철원 대리와 함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0.2% 내리면서 41,2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0.6% 내리고 있습니다. LG는 0.2% 내리고 있고요. 롯데쇼핑과 신세계, 유통업종들은 나란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역시 좀 부진하네요.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모두 하락세를 현재 타고 있고요. 통신주 KT는 보합권입니다.
삼성물산 1.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0.8% 내리면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3% 내리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1.2% 상승하면서 9만 원 선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번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1.1% 상승하면서 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KTNG와 삼성화재 각각 강보합권에서 장이 전개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913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포인트 조금 넘게 오르면서 52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4%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1.1% 급등하면서 현재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용이 1.1%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 ICT부터 동서, 메가스터디, OCI 머티리얼즈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쪽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폭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한 가운데 올해 국내 증시는 시장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7포인트가량 이제 하락하며 19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7포인트가량 상승하며 5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기계, 종이 목재, 운수창고, 건설 업종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이 0.5%가량 하라며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원달러 환율 강세에 따른 출구 경쟁력 약화 우려가 좀 커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정밀, 유통업, 비금속 광물, 증권,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천에 달하는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또 134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상선, GS,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이 1% 이상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백화점, 한전기술, 강원랜드, SK네트워크스 등이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꾸준히 유입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주식시장 상승 탄력이 이제 재차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어떤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달러와 약세와 이머징 아시아 시장 국가들의 환율 강세라는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되살아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로 인해 G20 회의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의 강세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다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전일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5천 원 가량을 대거 매수하는 등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이제 잦아들고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강세가 좀 이어질 경우에는 유동성에 기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으로 추경 매수에 나서기에 앞서 좀 유의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요. 우선 환율 갈등을 좀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진동 과정이 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한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개선세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약세에서 볼 수 있듯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더 심화될 경우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 약화 우려도 한편으로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를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하더라도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단기장에 대응하는 거는 좀 어렵죠. 이 관심 업종을 어느 쪽으로 압축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상승으로 주식시장에 있던
주식시장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네. 밸류에이션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이익 모멘텀이 뒷받침되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들이 네. 결국 남아있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즉 매수세의 확산보다는 지속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전일 외국인 매수세가 5천억에 달하는 규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된 업종이 20개 가운데 13개 뿐이었고 그나마 상위 3개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도 좀 더 압축적이고 선별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조선, 자동차, 통신을 비롯해 4분기 실적 개선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실시된 중국의 5중 전회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 위주 경제 발전, 산업 고도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질적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등 중국 소비와 SOC 투자 그리고 발전 설비 관련 종목군들을 가시권에 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미국 물가 연동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고 네.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연준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들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건설, 플랜트, 정유 등 고유가 수혜주들을 가시권에 가져보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관심을 두고 저희가 찾아볼 부분은 분명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텐데 이 매수냐 매도냐 이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상승 속에서 다소 호흡을 고르는 양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G20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종목별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앞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업종 위주로 좀 관심 선별적으로 관심 가져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의 하락 쪽으로 이 압력이 상당히 거셉니다.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영향으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지만 NDF 시장에서 달러원의 상승을 반영하여 현재 달러원 환율은 1119원에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 1110원대 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는 장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결정적 환율 시장을 유지하려면 일단은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원화를 비롯해서 각국의 통화가 강세를 이어갈 것인데 일단은 지금은 그 양상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전일장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G20 결과로 약달러 무드가 지속되면서 역외 매도가 집중된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까지 추가되면서 1115.30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1115.8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본 통제 우려로 9월 이후에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던 FX 스왑 포인트가 최근에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으로의 과도한 자본 유입으로 브라질, 태국 등의 자본 통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그 동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G20 회의에서 시장 지향적 환율 정책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신흥국으로 과도한 자본 유입을 모두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은 좀 덜할 듯 보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자면은 외국인 채권 투자 시에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또 1년 미만 단기 외채 세금 또는 부담금 부과, 또 NDF 포지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채권 투자 시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스왑 시장 혼란을 좀 이끌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그 1년 미만 단기 외채에 대한 그 세금 부과는 글로벌 은행세 도입 합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좀 다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NDF 포지션 규제 그 안은 원화 롱베팅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며 시장 영향력은 단기에 그칠 수 있어 보입니다.
G20 결과가 달러 약세를 제기하면서 달러원 환율에도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10원 부근의 레벨 부담과 개입 경계, 그리고 다음 주 해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듯 보입니다. 금일 증시 동향과 최근 2영업일간 증시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동향이 좀 주목되며 금일은 1110원대 후반 중심 등락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게 한 방향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출발 상황도 전해주시죠. 예,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 압박 부담으로 미 국채 금리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함에 따라서 국채 선물이 내틱 하락한 112.51포인트에 개장하는 등 소폭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전간 후약장이 펼쳐졌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전망되죠? 예, 전일에는 국고 20년물 입찰 부진으로 장기채 수요 약화가 확인되었고 G20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시장 금리도 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채권 시장에는 원화 강세라는 호재와 금리 인상 악재로 좀 동반됨에 따라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신규 매수 중심으로 최근 4거래일간 1만 7천 계약을 좀 순매수하였고 현물 시장에서도 수합 베이시스 확대에 따른 재정 거래성 통환채 수요 등으로 현선물 매수를 강화하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채권 강세에 대한 베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시 개입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합 시장이 안정을 보여 CRS 레이시 급반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제 선물은 외국인 매수와 대기 수요 중심으로 가격 낙폭에 대한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 국채 금리의 4거래일 연속된 상승으로 금일 국채 선물은 전일의 약세 분위기가 개장 초에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단기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인한 기술적 매도 압력이 좀 가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합과 외환 시장의 안정과 외국인의 선물 수요 등으로 가격 낙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반락 시에도 전저점인 112.3포인트 선의 지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이 개장이 됐고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0.02% 오르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과정에서 하락 전환되기도 하고요.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진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장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의 눈이 경주로 쏠렸었고 이제 또 그 시선이 서울과 경주 그대로 또 유지가 되겠죠. 일단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개괄적으로 틀은 잡혔는데 네. 앞으로 이 세밀한 밑그림을 또 잘 그려나가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주 G20 회의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뤘으리라고 봅니다. 네. 결국 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그 합의 내용은 각국의 이리적인 통화 절하를 갖다가 서로 자제하겠다.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로 가겠다. 그리고 경상수지를 아직 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걸고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합의 내용도 중국에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주 곰처럼 중국이 조용합니다. 뭔가 이렇게 흡족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첨예한 그 이른바 환율 전쟁에 대척점에 서 있던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얻을 것은 제일 많이 얻어냈고 네. 유럽과 일본이 좀
불만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네. 우리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동분서주 자칫 그냥 뭐 밥만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대형 국제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될 만한 네.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냈다 하는 거는 하는데 남은 과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 합의점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 어떤 구속력을 갖다 강구해내는 방법. 그다음에 뭐 경상수 목표치를 갖다 실질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된다 하는 부분과 이제 11월 중에 있게 될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환율 문제에서 좀 한 단계 넘어서서 코리아 이니시티브, 즉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개발 의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정망 구축 이 두 가지 논의가 조금 더 이렇게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 네. 그리고 G20 회의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장착돼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어떤 구속력, 어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실효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 단어들의 나열에서 느끼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느슨하다는 얘기죠. 합의가 네. 느슨하고 과연 이것이 생각만큼 잘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한계는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 차트 제가 보내드린 걸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다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달러 위안 차트요. 달러 위안 환율요. 네. 자, 우선 여기서 기가 차는 것은 8월 27일 잭슨홀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그때 이후부터 네. 어제까지 위안화는 한 2.1% 정도 달러에 대한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원화 절상률은 7.1%거든요. 그러니 중국보다 오히려 중국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 또는 네. 유럽, 일본 등의 통화 절상률이 더 크다. 과연 이 환율 전쟁 얘기합니다만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빗겨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네. 중국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렇게 민은행이 제시한 위안화 고시 환율이 6.672구인데 네.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는 뭐 6.675구보다는 조금 낮아졌으니 위안화가 뭐 고시 환율 자체는 절상됐다고 하겠으나 네네. 지난 주말 시장에서의 1.675구 그거보다 낮았습니다. 주말에 6.66 정도의 시장 종가보다도 높게 고시함으로써 네. 뭐랄까요, 중국은 뭐 우리 환율 우리가 정하겠다 이렇게 돼버렸고 오늘 아침 또 일본 재무상은 어제 달러엔 환율이 80엔트로 추락하니까 이제 역사적인 저점까지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이르니까 네네. 시장에 쏠림이 있다, 좀 예의주시하겠다, 다시 한번 또 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하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뭐 중국은 내갈게 간다 그랬고 일본도 어떤 다시 또 시장 개입의 가능성까지 내세우면서 조금 그 G20의 합의가 좀 빛이 바래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네. 좀 약간은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양상도 펼쳐지고 있다. 그렇죠. 네. 워낙에 합의가 너무 좀 다소 쉬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얼기설기한 그런 거물은 좀 그런 데는 합의가 쉽고 촘촘한 거물이라면은 네. 이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갑론을박 이어지겠죠. 좀 느슨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히려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구속력이 좀 있다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상황이 있을 텐데. 달라졌겠죠. 네. 그야말로 고성이 오가면서 파이낸스 타임스가 이렇게 부추겼던 어떤 주먹 다짐도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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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네. 증시 쪽으로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그래도 공급이 되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네. 다시 시작이 됐다. 이 네. 원화가 강세가 이어진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을 찾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뭐 G20 회의의 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은 제 일감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기존의 추세는 더 간다. 달러 약세는 더 이어질 것이고 그 달러 약세와 더불어 외인 자금들의 한국의 유입도 커질 것이고 그만큼 주식은 더 가고 네. 환율은 더 떨어진다. 이것이 일감인데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논리를 이끌어가는 데에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시장은 너무 쉬울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더 간다는 부분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네. 1900 위에서 그리고 또 1100원 아래쪽의 환율 여기에 한번 찍어는 볼 수 있겠으나 거기에 안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어제 네. 다우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자, 어제 먼저 G20 결과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까지는 없다. 뭐 이런 흐름에 양적 완화는 살아있다. 우선 뭐 이거는 뭐 짧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G20 합의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하고는 전혀 또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물가 안정을 갖다가 도모하는 그런 통화 정책이라 했는데 돈 더 찍어내면서 물가 안정 바라겠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네네. G20 합의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양적 완화를 갖다 제한해줘야 하는 그런 어떤 국제 간의 합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로 또 돈 찍어내겠다고 아직은 그렇게 바람을 잡고 있는데 뭐 어제 기존주택 판매 실적도 좋고 해서 올랐습니다만 차트에 보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 찍었던 연중 고점 11,258을 갖다가 못 넘고 낙폭이 크게 줄면서 그냥 3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는 얘기죠. 네. 아래쪽이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코스피도 지금 1900을 넘어섰습니다만 늘 그랬다시피 연중 고점 경신 다음에는 좀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오는데 이게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몇십니다 도는 건지 뭐 그런 마찬가지죠. 다우도 지금 여기서 쌍봉 이른바 더블탑으로 그칠 것인지 네. 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기존 추세를 갖다 더 끌고 가야 된다. 즉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 달러 약세 쪽으로 더 밀어붙여야 돈이 된다는 세력들이라면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11월 2일과 11월 3일 FOMC 이전에 좀 더 바짝 시세 분출을 시켜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제 뉴욕에서 그렇게 전고점 근처에 가니까 팔자가 확 몰렸다는 얘기는 그 이상 위로 쭉쭉 뻗어갈 장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흐름상 봐서 뭐 더 못 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 돈 더 찍어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던지는 사람 바보죠. 네. 왜 저렇게 뉴욕에는 바보가 많을까요? 앞으로 달러 더 찍어내겠다는데 네. 이런 부분 한번 감안하시면서 가야겠습니다. 우리 워낙에 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니까 네. 그런 흐름인데 일단 뭐 채권 시장에서도 앞코너에서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달러 약세 계속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어떤 채권이나 주식시장으로 우르르 들어오고 환율은 밀리고 이 생각 너무 쉽구나 하는 것에서 일단 조금 경계심을 갖고 네. 조금 남은 일주일 국내외 시장 흐름을 쫓아가셨으면 합니다. 당장 보이는 건 좀 좋아 보이지만은 그 그럴 이면에 수도 숨겨진-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조심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마케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